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3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왕조. 이제 우리가 지난 네 차례에 걸쳐서 로마 시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탄불의 히포드롬, 여기서 펼쳐졌던 전차 경주 얘기를 네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히포드롬에 오벨리스크를 세웠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그 집안사라 그럴까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이 세계사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38개 제가 직접 탐방했던 주요 탐방지들의 역사와 당대 사회, 문화, 예술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이스탄불에서는 이제 테오도시우스 성벽 안쪽에 있는 특히 보스포러스 해협 쪽의 그 사라이브루누 궁전곳이라고 하는 예전 로마 제국의 대궁전 그레이트 팰리스가 있던 이 지역에 오늘날 남아있는 주요 박물관과 그리고 유적지를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범주니까 잘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나중에 탐방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제 이 붉은색으로 쳐놓은 4개의 로마 후반기 왕조 가운데 네 번째 테오도시우스 왕조를 오늘 드디어 하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목차는 이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봤던 목차에 오늘 네 번째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어떻게 결혼한 건지, 결혼사, 그 다음에 가문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종말을 고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테오도시우스가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네, 정략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역대 왕조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처남과 갈등을 빚었을까요? 속으셨어요, 저한테. 네. 자, 뒤에 한번 보고. 테오도시 황제 사후에 제국이 몇 개로 분리가 됐을까요? 3개? 2개다. 3개다. 4개다. 아, 네.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모두 정답을 피해가셨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가문이 몇 대째에 단절됐을까요? 그러니까 본인 때 단절됐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은 2대니까 아들 때에 단절됐느냐, 자식 때에, 아니면 3대니까 손자 때에 단절이 됐느냐, 아니면 증손자 때인 4대 때 단절이 됐느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대 때 단절됐다. 아, 좀 들으셨어요? 3대 때 단절됐다. 왠지라도 3대까지는, 손자 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대 때 단절됐다. 4대 때 역시 아무도 안 들으셨습니다. 3대 때 단절됐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건 또 집단지성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3대까지 가게 되는지 그럼 보고,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가문이었다. 그렇다, 아니다? 자, 그렇다. 그렇다도 좀 들으셨고, 아니다. 아니다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집단지성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테오도시우스 가문은 아니었던 거고, 자, 요건 이제 신경 쓰셔서 로마 황제의 금화에 기독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로마 황제의 상징에, 로마 황제의 주화에 기독교 상징이 들어가 있다. 있다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아, 이게 저도 사실 로마 황제 주화에 기독교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를 이번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황제 주화들을 제가 다 동서로마 황제들 찍었기 때문에 그냥 황제 이름만 이렇게 대충 보고 그랬지, 거기에 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꼼꼼히 안 봤었는데, 이번에 아주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일단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테오도시 오늘의 소주제는 이제 황제의 결혼과 재혼, 그 다음에 황제 단독 통치 시대, 그리고 사망과 제국 분열, 그리고 황제 가문의 단절이라고 하는, 끝으로 가면 늘 슬프죠. 네. 가문의 절손이 되기 때문에 끝으로 가면 또 항상 슬퍼져요.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그랬고. 자, 결혼과 재혼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왕조를 우리가 여기 이스탄불 탐방에서 배우는 이유는 이스탄불에서 오늘날 가서 우리가 탐방할 수 있는 술탄 아흐메드 광장 자체가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 전차 경주장 자리였고, 거기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 개의 주요 유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 자체는 지금부터 3400년, 500년 전에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때 투트모스 3세 모자이크 오벨리스크지만 그 밑에 기단석을 39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운 거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로마 유물이자 테오도시우스 왕조 관련 유물은 바로 그 오벨리스크 기단석입니다. 그 기단석이 바로 남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기에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보이시죠? 상단에 거기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 기단석을 우리가 그걸 갖고 테오도시우스 왕조를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376년에 스페인에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부친이 스페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스페인, 지금 그때는 뭐 스페인이라는 이름은 없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아르카디우스가 태어납니다. 일단 큰아들. 그 다음에 큰아들 낳고 복이 떨어져가지고 379년에 동로마 황제로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다 배웠죠? 동로마 황제이던 발렌스 황제가 이 고트족의 반란을 잠재우러 갔다가 오히려 대참패를 당하고 죽으면서 동로마가 대혼란에 빠지니까 당시 그 발렌스의 조카이던 발렌스의 형인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아들인 그라티아누스 서로마 황제가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군사적으로 최고의 무용으로 명성이 높은 테오도시우스, 아버지가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사형당하면서 스페인으로 은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픽업해가지고 테오도시우스를 동로마 황제로 인정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5년 뒤에 둘째 아들 호노리우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386년에 첫 부인 플라킬라가 죽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호노리우스가 누구 아들이에요? 첫 분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분의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연도상으로 보면. 그죠?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저 무렵에 막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황제도 되고 이럴 때 중요한 정치적인 변고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됐죠. 그래서 발렌스 황제가 죽으면서 이렇게 됐고, 379년부터 동로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서로마는 그라티아누스와 발렌티니아누스 2세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같이 공동 황제가 돼서 다스리는, 사이좋게 되나보다 했는데 반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83년에 브리타니아 총독이던 막시무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성년기에 들었던 그라티아누스 황제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서로마가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직 발렌티니아누스 2세 공동 황제는 소년이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서로마의 사실상의 실권을 반란군 막시무스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테오도시우스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3분 체제가 된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막시무스한테 이탈리아 반도 쪽은 발렌티니아누스 2세한테 내버려 둬라. 너는 갈리아하고 브리타니아, 히스파니아만 통치하라. 그럼 내 인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3분 체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게 오래 가겠어요? 테오도시우스가 이제 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387년에 그거 하기 전에 386년에 첫 부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잘 봤죠? 죽은 1년 뒤에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딸이자 서로마의 이탈리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동복 누나인 누구? 갈라하고 재혼하는데, 이때 갈라의 나이는 한 17살 정도로 추정이 돼요. 테오도시우스는 40살, 뭐 그런 이라고 치고. 자,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한데, 잠깐 공식적으로 연도로는 다 자료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갈라와 재혼을 합니다. 387년에. 그러니까 서로마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누구예요? 자기 처남이 되는 거죠.
처남이. 그래서 테오도시우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저쪽을 다스리는 반란자를 처단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388년에 그 얘기부터 더 하나. 그래서 갈라와 재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던 스페인의 군인 가문이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는 정통성을 가진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황제 가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죽은 그라티아누스가 그러니까 부인이 된 갈라의 이복 오빠예요. 그 반란군 막시미리아누스한테 죽은 그 그라티아누스는 뭐냐면은 테오도시우스의 손녀딸이랑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손녀딸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라티아누스는 죽었지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갈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황제 가문과 콘스탄티누스 가문과도 연결된 거니까 이제 테오도시우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확고한 황제 가문의 이제 이게 혼맥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니까 완전한 자신감을 회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에 있거나 각지에 있는 로마 귀족 가문이나 군이나 이런 데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1년 뒤인 388년에 서방 원정을 가가지고 막시무스를 처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잠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388년 8월부터 저거를 진압을 해가지고 이제 처남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 아직도 어려요. 열 몇 살밖에 안 돼. 거기에다가 서로말 주고 자기가 동로마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전체를 다 통괄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형식상으로 이렇게 해서 처남이랑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 존중해 줬습니다. 콘스탄티누스랑은 달라요. 처남 죽였잖아. 근데 테오도시우스는 처남이랑 잘 나가고 해서 388년에 그걸 승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하고 그리고 2년 뒤인 390년에 이집트에 있던 투트모스 3세 오베리스크를 갖다가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 스피나에 세우고 그 기단석에다가 자신 황제의 위협을 딱 새긴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아시겠죠? 그 이스탄불에다가 콘스탄티노플에 왜 이걸 세웠는지. 반란 진압하고 이제 내가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국 전체를 통과하라는 그런 황제가 확고하게 자리 굳혔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갖다 세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년간 잘 해 먹었는데 변고가 일어났어요. 392년에. 무슨 변고? 처남이던, 이건 방금 설명한 거죠. 이래서 콘스탄티노플에 갖다 세우면서 그 기단석에다가 이런 황제 서사를, 황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게 이제 테오도시우스 단독 황제 통치 시대는 뭐냐 하면은 이제 위상을 공고히 했단 말이에요. 다 설명했죠? 392년 5월 달에 처남인 21살짜리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급사한 거예요. 급사.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 쪽에서 의문의 죽음을 했어요. 의문의 죽음. 이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굉장히 앳되잖아요. 주화도. 자, 이거를 그 이후에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암미아누스라는 사람 이후의 사가들은 자살을 암시해요. 이게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고 혹시 목매다는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살했다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근데 목을 본인이 다룰 수도 있고 남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조시무스나 뭐 이런 사람들에 보면 게르만 장군이던 실권자 아르보가스트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후자 쪽이 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동로마에서 딱 콘스탄티노플에서 보니까 아니 멀쩡하던 젊은 처남이 죽었어.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아르보가스트는 게르만족 출신이니까 본인이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지위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정통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아르보가스트는 실권자로 딱 남아있고 언론에서 당시 장군이자 문필가이던 에우게니우스라는 자를 황제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는 에우게니우스가 된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기독교도지만 실권자 아르보가스트는 전통 로마 종교를 부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지만 379년에 동로마 황제가 된 테오도시우스가 380년에 테살로니키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그랬잖아요. 국교화.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열어서 아리우스파를 다시 2단으로 재지정하고 삼위일체를 만들고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만 나가려고 했는데 392년에 서로마의 의문의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죽음에 이어서 등장한 실권자들은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는 안 그래도 천암 죽음의 의문인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거를 저놈들이 저렇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정벌 한다 그럴 때 명분이 있잖아요. 교황청이나 이런 데부터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테오도시우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교, 다시 로마 종교가 일어나려니까 이교에 대한 대투쟁이다. 그럼 이제 기독교도들의 모든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교황의 지도. 이래가지고 2년 뒤인 394년에 오늘날의 슬로베니아, 이탈리아고 바로 옆에 있죠. 베네치아고 옆으로 있죠. 오스트리아 밑에 있는 슬로베니아에서 이 서로마 군대를 물리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우게니우스 황제는 처형하고 실권자이던 게르만족 아르바가스트는 처형당하기 전에 자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마의 반란을 394년, 2년 만에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동서로마의 마지막 통합이었습니다. 이 이후의 로마 역사에서는 이제 이게 테오도시우스가 마지막 거대 황제였어요. 양 지역을 통합한. 자기가 통합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이게 천암의 서로마 제국을 통합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저놈들이 암살한 거다 하고서는 더군다나 이교도다. 이걸 처단하자 해서 394년에 확고한 기독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단독 로마 제국의 위상을 성립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단독 통치 시대를 열었는데 여기서 퀴즈. 오래 다스렸어요? 몇 년이나 다스렸을까요, 그러면? 2년?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되게 보면 운명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놓고 잘 나가야 되는데 1년 뒤에 사망합니다. 1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나 어느 집안이나 안 되려면 이런 게 끼는 거예요. 이런 게. 몇 살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48살이에요? 58살이에요? 48살. 58살. 58살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제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거에 비하면 그래서 48살에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죽더라도 아들들이 크면 돼. 아들들이. 그죠? 필리포스 2세 죽었을 때 그 아들인 알렉산더는 이미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아주 어리고 무용을 쌓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장인 발렌티니아누스 1세도 54살에 게르만 콰디족이랑 협상하다가 이놈들이 그러다가 뇌출혈 죽을 때도 54살이나 됐는데 여기는 아직 48살이고 만약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기 장인만큼만 살았어도 그랬어도 큰아들 아리카디우스를 굉장히 총애했어요. 테오도시우스가. 그래서 좀 더 제국 기반을 닫고 해고 물려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를 텐데 아르카디우스가 아직 뭔지 모를 때에 너무 일찍 이렇게 되면서 제국이 이제 대혼란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로마 제국 운명을 보면 큰아들 아르카디우스가 이렇게 있고 작은 아들 호노리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둘이. 그래서 동로마는 큰아들 아르카디우스한테 이미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니까 이렇게 하고 호노리우스한테는 서로마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로마 황제의 주화. 어느 황제의 주화에 기독교 상징, 나와버렸네. 호노리우스 황제 주화의 오른쪽 아래 저기 뭐예요? 키레 말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신 거야. 크라이스트를 줄인 그 키하고 그 R인데 키레가 아니라 키로가 되는 거죠. 그죠? 키레만 맞추셨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키로. 그래서 키로가 들어가 있는 로마 황제 주화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더 다시 뒤져보려고. 그래서 호노리우스 황제의 주화, 황금 주화에만 키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자식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큰 부인 플라킬라가 난 게 아르카디우스. 377년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면. 근데 작은 아들이 호노리우스가 384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죠? 아까. 근데 큰 마누라 플라킬라는 386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호노리우스는 플라킬라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모든 로마의 역사 기록은 둘째 부인 갈라의 아들로 기록을 해요. 그럼 한두 권이 그러면 오류지만 모든 책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호노리우스가 갈라의 부인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전에 그렇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럼 얘 나이를 고치면 되잖아요. 호노리우스의 나이를. 근데 그건 안 고치는. 그러니까는 이미 황제가 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막 저쪽에 그럴 때 그냥 테오도시우스가 자기도 황제 가문하고 연결이 돼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발렌티니아누스 1세 가문하고 연결이 돼야 그 황제 가문 나도 올라가잖아요. 격이. 그러니까 그냥 큰 마누라 있을 때 에이 그냥 이렇게 가서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남기기는 뭐하니까 그런 거는 다루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갈라가 아주 소녀 시절부터 가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된 거예요. 맺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호노리우스의 출생 연도는 38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이렇게 가서 에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내가 동로마 황제고 그러려면 너덜 가문하고 나하고 이걸 연결해야 되니까 일로 와 해서 그렇다고 큰 마누라를 내쫓고 죽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가운데에서 또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추정들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거기서 나온 딸, 그러니까 호노리우스의 여동생이죠. 동복 여동생인 갈라 플라키디아, 엄마 이름 땄죠? 갈라 플라키디아의 석관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게. 그러니까 로마 라벤나, 이탈리아의 라벤나에 가면 이 갈라 플라키디아의 묘가 있고 거기에 석관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라벤나 탐방하시면 꼭 봐야 되고. 자, 그럼 이제 테오도시우스의 자식은 큰 마누라가 플라킬라가 낳은 아르카디우스, 작은 마누라 갈라가 낳은 결혼 연도에 관계없이 작은 마누라 갈라가 낳은 호노리우스하고 갈라 플라키아다리는 딸하고 이렇게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테오도시우스 2세예요. 이것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아르카디우스의 아들이에요. 이게. 네. 제2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빠 아르카디우스가 일찍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제국이 이게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르카디우스도 어렸을 때 됐는데 또 죽으니까 꼬마 아니야. 401년에 태어난 놈이 408년에 했으니까 7살 때 황제가 됐으니까 나라 운영이 되겠냐고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을 구성을 해놓으면 자, 여기 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죠? 395년에 죽잖아요. 379년부터 조금 재위 기간이니까. 그래서 377년에 큰아들 아르카디우스를 낳죠. 맨 저쪽에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테오도시우스 2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408년에 물려받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테오도시우스 2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르카디우스는 377년에 태어나가지고 395년에 황제가 됐으니까 18살에 황제가 된 거예요. 성인이긴 하지만 뭐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죠. 그때 395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13년. 그러니까 18살에 황제가 돼서 31살에 죽은 거예요. 31살에. 그러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이제 나중에는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나중에 성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49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죽을 무렵돼서는 나름대로도 상당히 테오도시우스가 나름 그래도 해요.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테오도시우스 2세가 아들을 낳았으면 되잖아요. 낳았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안 되려면 이제 또 이게 또 우리가 뭐 안타까울 일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공부하다 보니까 아우 저 집이 왜 저래나 무자식. 우리 속담으로 하면 상팔자이긴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게 상팔자가 아닌 거죠. 왕실이 끝나는 거고 그런 제정시대에는 국가도 위기에 빠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즘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당시의 국가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9살 살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서 테오도시우스 2세 가문이 끝났어요? 그러진 않겠죠. 끝났어요? 아니, 한 번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자식이 없는데? 조카? 테오도시우스가 그러니까 저기 아르카디우스가 다른 자식이 또 있었어요? 딸 쪽?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벌써 다 소설을 쓰셔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누나인 풀케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이 풀케리아의 자식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죠? 집안이 안 되려면 여기서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자, 이때는 무슨 시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독실한 기독교고 국교를 만들었고 그 자식들도 그러니까 엄청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러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는 삶이 방탕한 삶이에요? 아니에요. 순결을 강조하는 안 배워도 될 거를 배웠어요, 딸이. 그래서 풀케리아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합니다. 나의 모든 순결을 주님에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수녀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집안이 망하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오도시 2세부터 자기 황제인 남동생보다 2살이 많죠. 그러니까 그 황제가 몇 살에 죽었어요? 50년에 죽은 거니까 49살에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누나 풀케리아 나이는 51살. 한창 때죠? 한창 때. 어이구. 어이구. 네, 51살이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50대 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라도 결혼해가지고 얼른 하면 되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그거죠, 그죠? 누구 노래더라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이랬던 거예요. 처녀성을 고집한 거예요. 네. 참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테오도시우스 피를 이은 사람은 이 여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언론에서 이제 여자를 황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 황제? 이러니까 그럼 방법은 뭐예요? 결혼을 시키면 되잖아. 결혼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다른 아주 유능한 장군이랑. 근데 결혼해봤자? 결혼해봤자? 네. 근데 풀케리아가 결혼을 자기는 안 한다고 맹세를 했는데 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럼 결혼 조건이 뭔지 아세요? 결혼 조건이?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각방 쓰는 걸로. 쩝쩝이죠. 네. 각방 쓰는. 그러니까 남편인 이 마르키아누스는 기가 막힌 거예요. 결혼했는데 부인은 없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황당한 일이. 그래서 이제 실질의 권력은 풀케리아가 이제 행사를 하고 또 공식적인 황제 이름으로는 마르키아누스 남편을 넣고. 네, 그래서 풀케리아 먼저 죽습니다. 풀케리아 먼저 죽어요. 가문이 이제 절선이 된 거죠. 그래서 동생 죽고 3년 만에 풀케리아가 54살로 죽어요. 처녀인 채로. 황당하죠? 남편도 4년 뒤에 죽어요. 그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에서 테오도시우스 가문이 완전히 끝납니다. 실질적인 혈통으로는 453년에 끝나고 그리고 사위까지 치면 457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뒤로 동로마 제국 황제를 누가 하느냐?
이제는 라틴어를 전혀 구사하지 않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그리스어 황제로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그 로마 제국의 라틴어 황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안 그래도 그리스어를 이쪽에서 많이 썼는데 라틴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이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레오 1세가 황제가 되면서 레오 왕제가 열렸는데 이 왕조 자체는 괜찮았어요. 왕조 자체는. 그래서 동로마는 살아남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 아틸라가 죽으면서 더 이상 동로마를 침략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배웠죠. 아틸라 제국.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살아남게 되고. 자, 그럼 서로마 호노리오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 네. 안 되려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제위 이런 거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는 애가 막 나오는데 이런 집에서는 애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냥 뭐 원하지도 않는데 애가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노리오스가 423년에 후사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요하네스 장군이 이제 권력을 탄 거야. 그러니까 동로마에 있는 테오도시우스 2세가 이때쯤엔 벌써 자기 나이도 20살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해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테오도시우스 가문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마 황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으니까 테오도시우스 가문에 대한. 그래서 요하네스 장군을 몰아내고 동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2세. 그러니까 호노리우스의 조카죠. 호노리우스의 형 아르카디우스의 아들이니까 이 테오도시우스 2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모인 갈라플라키디아 얘 아들이 있었어요. 발렌티니아스 3세. 자기하고는 이제 사촌이죠. 얘 6살짜리. 나라가 이제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하네스를 끌어내리고 자기 사촌인 그 고모 그 갈라플라키디아의 아들인 발렌티니아스 3세를 즉위시킵니다. 425년에. 그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가문의 혈통은 이어진 거예요. 혈통은 이어진 거예요. 네. 혈통은 이어졌어요. 자, 이제 사촌이니까. 네. 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2세의 아빠가 그 아르카디우스고, 그 다음에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엄마가 갈라플라키디아니까 둘이 남매잖아요. 이복 남매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촌끼리 동서로마를 나눠서 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국 체제는 일단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국 체제가 잘 나갔는데, 아까 그 테오도시우스 가문이 저쪽에서는 끝났죠. 동로마에서는. 서로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제법 잘 나갔어요. 발렌티누스 3세가 이제 6살 때 됐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려면 왕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454년에 명재상이다 장군인 아에티우스를 직접 죽입니다. 응? 발렌티니아스 3세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선조가 굉장히 높이 떠받들었죠. 아니요. 높이 떠받들었죠. 처음에 아니었던. 나라가 안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튀르키예 족의 돌골족의 이동 과정, 그 과정에서 먼저 돌골의 선조인 훈족의 이동 과정에 살펴봤지만, 아에티우스 장군이 서로마로 쳐들어오는 훈족과 훈족에 밀려온 게르만족과의 싸움과 전투에서 나름대로 잘 발휘해가지고 서로마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죽인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 뭐 이제 그냥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아에티우스의 부하들한테 발렌티니아스 3세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는. 암살. 이게 455년에. 그래서 발렌티니아스 2세, 3세는 이 아에티우스를 죽인 걸로 봐서 굉장히 무능했던 황제로 추정이 되지만, 무능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이유는 테오도시우스 가문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끼어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동로마에 아직 454년 5년이면은 비록 454년에 풀케리아는 죽었지만 그 남편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 가문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발렌티니아스 3세가 무능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나서진 못하니까 제국 체제는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455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풀케리아는 453년에 이미 죽었고 마르키아누스 장군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지만 직접 혈통은 아니니까 이제 4~5년이 되니까 서로마에서는 뭐가 돼요? 다시 이제 중구난방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마가. 그래서 바보 같아도 정통성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함부로 숟가락을 놓기가 어려워요. 그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자식이 없어요. 딸은 있는데 딸들이 뭘 해요. 그리고 죽자마자 아주 비극적입니다. 황제의 딸들이 반달족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반달족으로 가서 결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가 죽으니까. 그리고 황제가 죽고 테오도시우스 가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놈저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455년부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불과 21년 동안에 9명의 황제가 나서니까 황제 한 명의 평균 2년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55년 발렌티니아누스 3세 테오도시우스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고 나서 서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제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놈저놈 나대다가 476년에 게르만족, 스키리족 출신의 오도아키라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으로 한 장으로 뜨면 가운데 테오도시우스 황제 있죠? 첫 부인 플라키라가 낳은 아르카디우스 황제 아들로 넘어가고 손자 테오도시우스 2세로 넘어가고 테오도시우스가 죽으면서 누나인 풀케리아로 넘어갔다가 끝난 거니까 동로마에서 테오도시우스 가문은 457년 사이까지 쳐 457년에 끝난 거고 서로마는 둘째 부인 갈라가 낳은 호노리오스로 이어졌다가 후사가 없게 되니까는 갈라가 낳은 딸 갈라 플라키디아의 아들인 발렌티니아누스 3세로 넘어갔다가 455년에 발렌티니아누스 3세가 암살이 되면서 서로마에서도 끝나면서 테오도시우스 가문의 어떤 양쪽 제국에서의 그 절손이 결국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동로마 제국은 이제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